YTN 라디오 생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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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진품, 명품 2주간의 주요 식품 분야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김태민 변호사의 식품, 진품, 명품입니다. 비가 많이 내렸고 지금도 내리고 있고요. 그렇지만 휴가철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지 어서 오세요, 변호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사남매를 데리고는 어디로 휴가를 갈 수 있습니까? 어디 무인도? 일단은 정말 작년에는 저희 제주도도 갔었거든요. 가서 이제 온돌방. 아니면 이제 침대가 있지만 어쨌든 방이 여러 개가 있어서 이렇게 머물면서 그래도 놀러를 갈 수 있었는데 네. 일단 뭐 올해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극성수기는 피하고 있습니다. 너무 숙박요금이 비싸서 맞아요. 네, 저희는 거의 뭐 방 2개 정도가 필요한 그 정도라 너무 비싸서 좀 올해는 참고 있습니다. 와, 정말 휴가 가기도 힘들고 외식하기도 힘들고 거기에다가 공교육이라도 튼튼하게 있어주면 예. 학교라도 안심하고 보내겠는데 왜 이렇게 요즘 부실 급식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상한 게 저도 이렇게 사건을 하다 보면 항상 뭐가 이렇게 몰려서 그러니까요. 그동안 정말 이렇게 숙성됐던 게 갑자기 뭔가 터지기라도 한 것처럼 요즘 뭐 뉴스에 사실 다른 식품 사건보다도 맞아요. 특히 이 급식에 관련된 게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치원 우리 식중독 사건이 있었고 지난주에는 이제 갑자기 또 그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에서 또 네. 급식 문제가 나왔었고 또 제주도였죠. 예. 그리고 또 그때쯤에서 한 중학교에서 또 우리 잔반 아니면 잔반은 아니죠. 어쨌든 한번 제공했다가 남은 것들을 다시 또 재활용해서 제공했다가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좀 제가 좀 이해는 잘 안 갑니다. 예, 왜 자꾸 이렇게 되는지. 자, 오늘 그 두 가지 이슈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네. 이번에 제주에서 발생한 사건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구성된 노동조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로한 거예요. 예, 맞나요? 맞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도 그 어린이집 보육교사 선생님들이 전부 다 이렇게 평등 보육 노동조합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내 일부 어린이집 급식이 너무 부실하다. 그리고 정부의 현장 조사가 너무 형식적이다.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이제 일부 어린이집에서 이 반찬도 없이 국에다 그냥 밥만 말아서 제공되거나 또는 끼니마다 이렇게 죽이 만약에 제공되면 간식 그다음에 뭐 점심 이렇게 있으면 설사 같은 죽이 이렇게 동시에 제공될 수는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분명히 식단 표현이 그렇게 돼 있지도 않을 건데 이제 그렇게 제공을 하면서 심지어는 새롭게 또 끓이지도 않고 간식 때 줬던 죽을 그냥 식은 죽을 그대로 세상에. 제공했다고 이렇게 일단 현직 교사가 증언을 했기 때문에 네. 이게 터무니없는 사실은 아닐 것 같은데 그렇겠죠. 어쨌든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PD님도 잘 아시겠지만 요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보내면 부모님들이 그 어플리케이션이 있거든요. 맞아요. 뭐 오늘 우리 애가 어떻게 활동했는지 선생님들이 너무 친절하게 잘 써주시고 먹는 사진도 찍어서 보내주세요. 네, 맞아요. 거기 이렇게 있는데 결국 이 문제가 된 어린이집은 아마도 그게 이제 정말 보여주기용 사진이 따로 있고 실제 아마 아이들 급식은 또 다르게 제공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식단표도 보내주고 원래 한 달에 한 번씩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앱 그 어플리케이션 깔면은 매일매일 애가 뭐 했는지 무슨 밥을 먹었는지 올려준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거 두 개가 다 거짓말로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참 일단은 뭐 아직 조사 중이니까 저희가 결과는 알 수 없고요. 네. 근데 이제 이 제주도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 연합회라는 곳이 또 있습니다. 이제 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운영자들의 모임인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일단 사과 기자회견은 했는데 사과는 하지만 일단 진위는 좀 가려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본인들은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다. 어린이 급식 지원 관리 센터에서 전부 다 철저히 관리를 하고 네. 그다음에 본인들도 이렇게까지 부실급식을 제공한 사실은 뭐 없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행정기관에다가
명확하게 진위를 밝히자고 이제 요청을 한 상황인데 일단 뭐 사진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뭐 없는 게 그대로 나온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겠죠. 그리고 이 교사분은 어떻게 보면 내부 고발자인데 그렇죠. 예, 맞아요. 거짓말을 해서 이런 소리를 할 리가 없죠. 각오를 그렇죠. 하고 기자회견을 한 걸 텐데. 그럼요. 본인이 일단 피해가 입을 게 뭐 그럼요. 거의 확실한 상황에서 이렇게 허위 사실을 유포할 이유도 없고요. 네. 예.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아이들을 소, 돼지, 닭, 오리, 생선을 계속 돌려요. 월화수목금, 그렇죠. 월화수목금. 다양하게 맞습니다. 네. 아니, 다양하게가 방점이군요. 저는 이제 밑반찬을 안 하고. 밑반찬을 안 하고. 소, 돼지, 닭, 오리, 생선을 꼭 돌려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학교나 유치원에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골고루 제공을 하니까. 골고루 영양소에 딱 맞게. 그리고 학교 같은 경우에는 유기농 농산물을 쓰더라고요. 그럼요. 학교는 굉장히 좋은 식재료를 사용하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당연히 많지는 않지만 이런 한두 분의 사고 때문에 한두 번의 사고를 일으키는 분들 때문에 나머지 교사들이 욕먹는 거거든요. 그렇죠. 교사는 사실 뭐 일단은 제공하는 주체는 아니니까 이 어린이집 운영자, 그렇죠. 원장. 뭐 근데 이런 사람들. 당연히 운영자, 원장 나쁘지만 애꿎은 교사들까지 욕먹어서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CCTV 같은 거를 좀 달아놓으면 조금 이게 감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아마 잘 아시겠지만요. 이미 그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서 그 아이들이 노는 공간이나 원래 있잖아요. 예, 이런 데 지금 다 있는데 이제 지금 요번에 이제 문제가 제기된 건 뭐냐면 급식실, 조리실 일단 음식을 만드는데 요번에 안산 유치원도 문제가 있었지만 정말 제대로 좋은 식재료를 가지고 정말 정성스럽게 아니면 제대로 만드는지 이런 걸 조리실을 좀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거 하나랑요. 그다음에 정말 이렇게 사진만 찍어서 올리는 게 정말 애들이 먹는지 안 먹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배식되는 장소. 네. 그러니까 그쪽을 좀 CCTV를 달아서 부모들이 아이들 먹는 모습을 좀 보고 싶다. 또는 뭐 실시간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이제 이런 걸 좀 해라라고 이제 제주도가 이제 지시를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제주도에서 일단은 어린이집 연합회에서는 법적 근거도 없고 뭐 그다음에 뭐 개인정보 보호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인권 문제 때문에 일단은 거부를 한 상황이라고 하고요. 문제는 지금 현재 현행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행정기관에서도 이걸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는데 저는 정말로요.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저희 애들 다 어린이집도 보내고 네. 유치원도 보내는데 이제 가끔 갈 때마다 좀 한번 보고는 싶었어요. 이게 이제 직업병일 때문인지는 그렇네요. 모르겠는데 집에서도 냉장고 보면 사실은 어머니들 가끔 가다가 유통기한 지난 거 이렇게 모르고 남겨놓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집은 사실 상관없어요. 그렇죠. 이따가 뭐 발견해서 하면 되고 또 그리고 어른이 제가 먹는 먹으면 거니까. 되니까요. 네, 맞아요. 어른이 먹는 거니까 또 좀 네. 지나도 상관은 없는데 이제 이렇게 보육시설 같은 곳에서는 일단 중요한 게 아이들이 먹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굉장히 철저히 관리가 돼야 하고요. 그렇게 관리를 해도 사실은 항상 식중독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일인데 이거를 제대로 관리하는지 지난달에 우리 안산 식중독 사건 난 뒤에 우리 교육부나 정부에서 뭐 전국에 있는 보육시설 전부 다 점검을 하겠다라고 이제 했지만 여기서도 이번에 지적받은 것처럼 사실 한꺼번에 이렇게 숫자로 점검의 통계를 내기 위해서 한꺼번에 점검을 하면 실질적으로 가서 하루에 수십 군데 뭐 여러 곳을 돌아야 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렇죠. 제대로 볼 수가 없거든요. 여기 봤는데 보존식이 있습니다. 몇 가지 체크 포인트만 들고 가서 있는지 없는지 확인만 하고 있으면 또 바로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점검이 사실 불가능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보육시설과 교육시설은 또 다른 거니까. 그렇죠. 이게 일을 위한 점검이 아니라 정말 사고를 막기 위한 점검이 돼야 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좀 정부 당국에서 이런 부분들 신경 써 주셔야지 출산율 올라갑니다. 정말 그렇죠. 기승전 출산율인데 우리 변호사님하고 같이 있을 때 사남매 부모로 산다는 게 나라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좀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또 한 가지. 강원도 원주의 한 중학교에서 전날 사용한 식재료를 재활용한 사례가 또 있었어요. 예, 이것도 참 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내부 고발처럼 그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
강원 지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주의 한 중학교 급식에서 삼겹살, 고추장, 마늘구이를 내놓았는데 그 중에 이제 재료 중에 전날 배식되고 남은 그 목살 오븐 스테이크를 섞어서 사용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강원도 교육청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 음식점도 이렇게 쓸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일반 음식점은 사실상 식품위생법에서 그렇죠. 그 재활용 잔반을 사용하거나 뭐 이렇게 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고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여기 또 학교급식은 이제 법에서는 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법이나 식품위생법에서는 위탁급식이나 이런 것들도 제외하고 말 그대로 일반 급식, 일반 음식점에 대해서만 처벌 규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도 중요한 건 원칙이 이제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대전제는 있기 때문에 문제는 문제고 위반은 위반입니다. 다만 그렇죠. 이제 구체적인 그 조항이 이제 지금 좀 없어서 앞으로 좀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 거고요. 여기서 지금 고기뿐만 아니라 뭐 과일 같은 것도 며칠 2, 3일 전에 배식했던 과일이 남으면 그걸 가지고 화채를 했다. 물론 이제 집에서도 사실 과일 남으면 잘만 보관해 두면 상관은 없는데 아무래도 이제 대량으로 제공되고 이걸 이제 보관하는 과정에서 이제 얼마나 제대로 관리를 했는지 이렇게 원칙을 지키지 않는 급식 시설에서 얼마나 제대로 관리했는지에 대한 이런 신뢰성이 무너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이런 일은 다시는 발생하지는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집에선 이렇게 먹어도 괜찮은데라고 말할 수 없는 거는요. 이 일을 하라고 월급을 받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본인들의 직업 윤리와도 어긋나는 거고요. 아이들을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이들을 국가에서 맡아서 길러주고 교육시켜주고 하는 기관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건 맞습니다. 이건 뭐 탈이 나고 안 나고의 문제가 아니라요. 그럼요.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식용유 같은 경우에도 과도하게 재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던데 다시 도시락 싸줘야 됩니까? 이게 사실 급식이 정말 우리 저 일을 하시는 부모님뿐만 아니라 가정에 계신 분들 또는 아이들을 위해서도 정말 골고루 영양 섭취할 수 있도록 정말 필요한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교육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문제 제기가 잠깐 됐지만 우리 조리실 또는 배식실 이런 데 CCTV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이런 관련 규정을 위반할 때 조금 더 처벌 조항 또는 금전적인 이런 피해 배상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할 수 있는 규정을 빨리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질문 너무 많이 드렸는데 그래도 중요하니까 한 번만 더 드릴게요. 식품 관련 처벌은 이렇게 세지 않은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처벌 조항은 일단은 세긴 셉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제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좀 이제 왠지 먹는 거는 좀 이렇게 다른 범죄에 비해서 뭐 그렇게 심하지 않다. 안 다쳤으니까 괜찮잖아.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사건들도 식중독 사고 안 났잖아요. 이제 이런 게 사실은 우리 당사자들이 이제 재판에 회부되거나 이러면 뭐 이렇게 잘못은 했는데 다행스럽게 아이들이 하나도 뭐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러면 맞네요. 뭐 문제가 없었으니까 뭐 전과도 없고 다음부터는 잘하세요 하는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우리 좀 선처를 많이 해주세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걸려도 그냥 뭐 이렇게 쉽게 끝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좀 생각들이 많이 만연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원에도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실 그것만 엄격하게 지켜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처벌 조항을 제대로 적용해서 이렇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네, 성범죄도 그렇더라고요. 손정우 건으로 인터뷰 저도 해봤는데 양형 기준은 다 있고 맞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렇게 안 하는 게 문제더라고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민 변호사였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정답 식중독이었죠. 4321님 요즘 뉴스에 식중독 뉴스 많이 나오던데 청취자분들 건강 조심하세요 하고 하트를 날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1964님 코로나 때문에 모두 힘드신데 모두들 힘내세요 하셨고요. 6900님 식중독 힘든 현실 함께 이겨가요 하셨습니다. 함께 모두들 하트 여러분들의 응원의 마음이 느껴져서 제 마음이 아주 풍성해졌습니다. 2869님 수준이 낮아도 너무 낮아요. 60대 중반인 할머니도 듣자마자 식중독 정답이 떠올랐다니까요.
보내주셨고요. 8661님도 정답, 9055님도 5708님도 1964-1774 다 새싹이신데요.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5318님도 식중독입니다. 사계절 조심해야 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많은 분들이 정답과 함께 모두 식중독 조심하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부터는 좀 더워질 줄 알았는데 다시 비가 내려서요. 비 때문에 피해가 있을까 봐 걱정입니다. 그런 피해가 없도록 비는 적당하게 내려줬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